사실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은 다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녀보니까 아무도 그런 거를 알고 대학교를 다니는 거랑 안 다니는 거랑은 누가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을 두고 내 대학교의 모든 목표를 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가끔 댓글이나 DM 주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새내기 분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이나 입학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3월이면 이제 개강을 하는 시즌이잖아요. 저는 이제 2월 말에 졸업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3월이 되면 되게 설렘 반, 걱정 반, 또 짜증 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아무런 날이 아니라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제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나름 선배 아닌, 너무 꼰스럽나? 아무튼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제 입장에서 대학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꼭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다 느꼈던 게 몇 가지 있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은 정말 많아요. 대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 뭐 좋은 명강의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다고 해도 좀 그런 학문적인 거 말고는 대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게 참 많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보니까 직접 내가 부딪히고 또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막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세요. 내 진로를 찾으세요. 내 가슴 뛰는 일이 뭔지 찾으세요.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 좋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좀 현실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 개념 세우기인데요. 사실 저도 아직도 경제, 부동산, 재테크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경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꼭 막 ETF가 뭐고 기준금리가 뭐고 지금 시세가 막 어떻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새내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진 돈으로 조금이라도 정말 소액이라도 모의 투자를 해본다든지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 투자를 해본다든지 어느 정도 돈이 모으고 경제관념이 생겼을 때는 뭐 공모주 청약을 해본다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뒤늦게 주식에 막 입문한 사람이어서 저도 한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주식이 뭔지 잘 모르고 소액만 투자하고 막 이렇게 되게 찔보지만 최근에 친구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되게 핫했잖아요. 그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정말 소액이지만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공부해서 직접 내가 투자를 해서 정말 소액이지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친구랑 얘기할 때 내가 공모주 청약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 확실히 점점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제한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많이 느꼈고 아직 막 부동산 공부를 하고 주택 공부를 하고 이런 부동산 공부를 하기엔 좀 이를 수 있으니까 알바를 하거나 용돈을 쓰고 남은 거? 용돈이 사실 남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액의 돈이라도 마냥 소비만 하지 말고 주식을 공부한다든지 모의 투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코인 공부를 한다든지 요즘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깔끔하게 개념 정리한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사피엔스 스튜디오 그걸 알아서 막 경제 관련 개념부터 다시 잡고 있는데 정말 조금씩 실제로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갖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일자리를 갖는 법은 제가 가장 급합니다. 새내기 분들보다 제가 지금 취준생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게 가장 급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츠오케이의 대외 활동 꿀팁 관련된 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대외 활동하면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류의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진로가 정해져 있는 의대, 간호사, 로스쿨 아니면 문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좀 잘 되는 공대, 개발자분들 아니면 너무 뚜렷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무원 할 거야, 세무사 할 거야, 임용고시 볼 거야 이렇게 내 진로가 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대학교를 다녀보니까 아무도 너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니까 인턴 해봐야지 너 이제 거의 졸업이니까 어디 공고 써봤어?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 스펙업이나 자소설닷컴 이런 사이트도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인턴을 하거나 취준생이 아니더라도 1, 2학년 때부터라도 이런 취업 관련된 커뮤니티 공고를 눈으로 보고 이런 데는 이런 류의 채용 공고가 뜨는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익히고 습관화하는 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취업 공고를 보면 이런 회사에서
어떤 분야의 인재를 원하는지, 자격 요건은 뭔지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는데 막연하게 마케팅이 하고 싶다,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 마케팅 관련 공고를 쭉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이렇게 쭉 보면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지원을 못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인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자격 요건 보면 영상 편집을 잘 하시는 분, 아니면 무엇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뭐 이런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자격 요건이 써 있어요. 우대 사항에. 실제로 채용 공고에 영어 비즈니스 회화 가능한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그 회사에서 어떤 류의 사람을 원하는지 딱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 대학교를 다니는 거랑 안 다니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취업지원팀을 진짜 잘 활용했어요. 다른 학교에도 취업지원팀이 뭐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학교마다 하나씩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취업 관련된 서포트를 해주는 채용 관련 팀이 분명히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취업지원팀 과장님께서도 요즘 많은 새내기 분들이 취업지원팀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취업지원팀에서는 자소서 면접부터 뭐 모의 면접 이런 거 아니더라도 추천 채용 공고, 인턴 공고 이런 것까지 생각보다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낸 이 비싼 등록금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아직 취준생이라서 제가 언젠가 취업에 성공을 하면 그때 좀 더 솔직한 얘기를 많이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취업만이 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취업 관련된 얘기랑 좀 상반된 얘기죠. 예전에는 확실히 대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가족과 나 모두에게 당연시되는 그런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 있잖아요. 이 단어를 굳이 쓰고 싶진 않았지만 이 MZ, 확실히 요즘 친구들은 진로에 대해서 엄청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을 키우고 싶고 아직은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사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확실히 주위에 보면 창업, 유튜브, 뭐 프리랜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창업 동아리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해서 잘 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우연히 브런치에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편집을 잘해서 내가 개인으로 편집 전문 외주 업체를 차린 사람도 있고, 확실히 옛날에는 당연히 뭐 삼성 갔대, LG 갔대 이렇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였다면, 확실히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취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업하는 거 물론 저희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간절하고 당연히 너무 좋지만 확실히 옛날보단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꼭 대기업에 입사해야지 이거 하나만을 두고 내 대학교의 모든 목표를 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한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남들은 다 바쁘다인데요.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늘 한 교실에 몇십 명이 다 같이 이렇게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저 친구가 언제 놀고 저 친구가 언제 공부하고 언제 졸고 이런 걸 다 보여요,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야자 시간에도 다 같이 공부하는 이 학습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괜히 좀 졸리더라도 친구들이 다 공부하니까 억지로라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이 코로나 시국 전에는 강의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라도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 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의 실체가 안 느껴질 거예요. 이 줌 화면 속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동기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내 또래 동기들이 지금 진로 관련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언제 인턴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무슨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남몰래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보이지가 않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자칫 친구들 물어보니까 지금은 다 놀고 먹고 자기만 한다는데? 다른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안 하고 그냥 다 논대 라고 생각하고 나까지 아예 놀아버리면 사실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 2학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 생각해도 저도 1, 2학년 때는 많이 놀고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1학년 이렇게 학년에 맞는 플랜을 좀 세우고, 대충이라도 3학년 때는 이런 데 인턴 써볼까? 4학년 때는 내가 이런 회사에 좀 취업을 해보고 싶어, 이런 정말 대략적인 플랜이라도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졸업 요건을 체크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특히 문과생들은 단일 전공이 아니라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살짝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졸업 요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잘 체크를 못해서 이렇게 몰라 그냥 친구들이 듣는 수업 따라 들으면 되겠지
해서 4학년 때까지 졸업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이 필수 수업을 못 들어서 추가 학기를 다니는 친구들도 꽤 봤어요. 누가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남일이라는 법은 꼭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팽자팽자 놀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은 다 인턴하고 있고 취업하고 있고 뭐 창업해서 돈을 벌고 있고 교환학생 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자인데요. 이 기록 관련된 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느꼈어요. 팀플이든 개인 작업물이든 다 이렇게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작업물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3년 전에 엄청 큰 공모전에서 금상이랑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그때 공모전 받은 거 수상 관련된 기록을 포트폴리오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PPT 파일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카톡에 있겠지 하고 그 카톡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카톡은 일정 기간 지나면 그 파일을 다운 못 받잖아요. 이럴 때는 막 단톡방에 여러분 혹시 그 PPT 파일 공유해 주세요 라고 민망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 단톡방을 내가 나갔다 그러면 정말 그 PPT 파일 어딨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끔찍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저는 이메일을 막 찾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겨우 찾아서 그 PPT 파일을 찾긴 했는데, 요즘 뭐 영상 작업물이야 당연히 유튜브 링크 같은 게 있으니까 보관하기 너무 편할 것 같고, 꼭 PPT 파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동아리를 했는데 뭘 했다, 동아리에서 다 같이 친구들이랑 뭔가를 만들었다, 이런 아이디어를 뭐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이렇게 기획을 했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최대한 그 관련된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두세요. 보관을 해주세요.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렇게 이미지로 첨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링크로 첨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언젠가 취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 만들 일이 있다면 그때 그 파일 어디 갔지? 내가 그때 뭘 기획했었더라? 뭘 상 탔더라? 이런 날이 분명히 한 번쯤은 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나만 보기로 해서 다 기록을 해둔 편이고요. 요즘은 뭐 블로그 말고도 노션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학년 때 취업할 때가 되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내가 했던 꼭 성과가 있는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개인 작업물이든 팀플 작업물이든 뭐 공모전이든 뭐든 다 하나씩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생각보다 저한테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내가 이때 이런 걸 했었구나 하고 쓸 게 하나라도 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대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꼰대스럽진 않았는지 걱정은 되지만, 제가 이제 진짜 한 이번 달 말에 2월 21일인가? 그때 졸업을 해요. 사실 되게 시원섭섭하긴 한데 이 대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새내기이신 분들한테는 대학교에서 이런 거는 따로 막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꼭 명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당연히 내 진로 찾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고 또 건강도 챙기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꼰대 아닌 꼰대스러운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 저는 이만 고기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